엄마 5분만. 덤벼라 큰 북시계야. 최현우는 평범하면서도 꽤 괜찮은 초등학생입니다. 1학년이지만 구구단을 눈 감고도 좔좔 외우며 최신 유행 춤도 한 번만 배우면 잘 추거든요. 그리고 어른들한테서 이런 칭찬도 듣습니다. 현우는 나중에 성형수술할 필요 없이 남자답게 잘생겼구나. 하지만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현우에게도 약점이 있지요. 현우야, 얼른 일어나. 또 지각하겠다. 넌 이제 초등학생이야. 아직도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인 줄 아니? 아침형 인간이란 말 들어봤지?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새벽같이 일어나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더라. 현우야, 엄마 말 안 들려? 매를 맞아야만 정신 차릴래? 엄마, 5분만. 바로 이것이 현우의 약점이죠. 저녁 8시에 자든 밤 12시에 자든 아침마다 엄마의 말번개, 말천둥, 야단 폭탄을 번쩍 와르르 쾅쾅 맞아야만 눈을 뜬다는 사실. 어느 날 엄마는 현우를 한참 쳐다보더니 엄숙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가자. 어디요? 좋은데요? 엄마한테는 좋은 데지만 너한테는 나쁜 데야. 그게 어딘데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든 무당 할머니한테 가서 구슬하든 해야겠다. 왜요? 엄마 병 걸렸어요? 엄마가 아니라 최현우, 너 때문에 가는 거야. 현우는 너무 놀라 눈물을 찔끔 흘릴 뻔했습니다. 엄마, 왜요? 나 죽는데요? 현우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수술 얘기하고 무당 얘기하니까 겁나지? 네. 엄마가 며칠 동안 생각했는데 네 늦잠병이랑 지각병을 고치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너 깨우려고 엄마가 맨날 소리치고 화내니까 나만 나쁜 엄마 되는 것 같아서 싫어. 엄마도 원래는 고상하고 화도 잘 안 내는 천사 엄마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원 가서 수술하자. 요즘엔 의학이 발달해서 바늘이 30cm 정도 되는 왕주사 10대만 맞으면 늦잠병 같은 건 단번에 낫는데 그래서 다시는 지각 안 한대.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현우는 두 가지 이유로 놀랐습니다. 하나는 숨이 탁 막힐 정도로 무서워서였죠. 바늘이 30cm나 되는 왕주사를 10대나 맞는다고? 이건 완전히 고문이야. 또 하나는 엄마의 얼굴이 점점 환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통통하게 살찐 먹이를 잡아서 기분이 좋아진 고양이처럼. 무서운 왕주사가 눈앞에 그려지자 현우는 억울한 죄인처럼 외쳤습니다. 왕주사 안 맞을 거예요. 지각이 무슨 병이에요. 금방이라도 으앙 울 것 같은 목소리였죠. 현우야, 지각은 큰 병이야.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게 무서우면 무당 할머니한테 가야 돼. 왕가시 채찍으로 지각 귀신만 전문으로 쫓아내는 무당 할머니가 깊은 산속에 있대. 지각병에 걸린 애들은 몽땅 거기서 고친다더라. 국회의원 손자들이랑 부잣집 자식들도 그 할머니가 고쳐줬대. 왕 가시채찍이요? 싫어요. 현우는 눈물을 소낙비처럼 쏟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후다닥 무릎을 꿇고 엄마에게 맹세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는 절대 늦잠 자지 않고 지각 안 할게요. 만약 약속을 안 지키면 내 생일 때 사준다는 자전거 안 사줘도 돼요. 괜찮아요. 내 게임기 버려도 괜찮아요. 현우는 꺽꺽 우느라 말까지 더듬거렸습니다. 정말이지? 다시는 늦잠 안 자고 지각 안 하지? 네. 현우는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왕주사, 왕가시채찍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현우는 곧바로 지각대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 내 게임기. 늦잠을 잔 현우는 재빠르게 게임기부터 숨겼습니다. 엄마가 게임기를 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슬금슬금 엄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엄마는 현우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처럼 게임기 내놔. 약속대로 버릴 거야. 넌 내 아들도 아냐. 라며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대신 저녁에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온 엄마의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화장지만한 큰 북 시계였죠. 현우야, 이게 뭔지 아니? 고함을 칠 줄 알았던 엄마가 부드럽게 묻자 현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시계요. 이 큰 북 시계 알람 소리가 아주 커. 아침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늦잠 안 자게 될 거야. 치. 현우는 입을 실룩거렸죠. 다음 날 아침부터 큰 북 시계는 엄마 목소리보다 더 크고 더 끈질기게 현우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퉁퉁 탕탕탕탕 타타타타타타. 큰 북 시계는 쉬지 않고 북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현우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퉁퉁 탕탕탕탕 타타타타타타타.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손으로 귀를 막았는데도 북소리는 우렁찼습니다. 퉁퉁 탕탕탕탕 타타타타타타타. 참, 이거 시계 소리지? 현우는 북소리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후다닥 이불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알람 단추를 꾹 눌렀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당연히 현우는 다시 콜콜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또 지각을 했죠. 지각을 하는 101가지 이유. 최현우! 무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담임선생님이었습니다. 문을 조심조심 열고 들어가던 현우는 그 자리에 뚝 멈췄습니다. 오른발은 교실 안에, 왼발은 교실 밖에, 머리는 교실 안에, 엉덩이는 교실 밖에, 오른손은 문을 잡고, 왼손은 가방을 잡고, 선생님 얼굴은 이글이글, 친구들 얼굴은 킥킥 히히. 최현우, 들어올 거야 말 거야? 선생님의 두 번째 호령에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안 들어가도 야단 맞고 어떡하지? 에이, 모르겠다. 현우는 블랙홀에 별이 휙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왜 늦었지? 제자리로 가는 현우에게 선생님의 세 번째 야단이 쏟아졌습니다. 현우는 학교 오는 길에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했습니다. 학교 오는 길에 집 잃은 강아지가 울고 있어서 동물병원에 데려다 주느라고요. 순간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킥킥 쿡쿡 터져나왔습니다.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기름과 물이 함께 떨어진 것처럼요. 현우는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100번, 1000번 지각해도 이유를 댈 수 있어. 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그때였습니다. 최현우? 선생님이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현우를 불렀습니다. 네? 현우의 대답도 마치 날아다니는 깃털처럼 보드라웠습니다. 선생님 배가 보이지? 선생님은 한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네. 현우는 보면 안 되는 것을 보려는 아이처럼 아주 빠른 곁눈질로 선생님의 배를 보았습니다. 풍선처럼 둥글게 부풀어 오른 선생님의 배. 현우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 알고 있죠? 선생님은 이제 20일 정도 지나면 첫 아기를 낳아요. 그러자 여자애들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여자 아기예요? 남자 아기예요? 그건 아기 낳으면 알려줄게. 다만
선생님은 현우처럼 지각하는 아기는 낳고 싶지 않아요. 우하하하하하. 선생님 말에 아이들은 책상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현우는 웃지 않았지요. 선생님은 다시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네가 그동안 지각한 이유를 내가 적어 놓았단다. 현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해볼 테니까 들어봐. 현우는 수업 준비를 하며 선생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친구들은 눈을 반짝반짝, 귀를 쫑긋쫑긋 하며 선생님의 말을 기다렸지요. 현우가 지각한 이유는 엄마가 출근 준비하느라 밥을 늦게 해서, 아빠가 화장실에서 늦게 나오는 바람에 세수를 빨리 하지 못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13층에서 걸어 내려오느라 힘들어서, 아파트 경비 할아버지가 한참 동안 말을 걸어서, 세탁소 아줌마가 집 나간 바둑이를 본 적 있냐고 꼬치꼬치 물어서, 자전거랑 부딪힐 뻔해서, 학교에 빨리 오려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문방구 아저씨가 거스름돈을 늦게 주는 데다가 50원을 덜 줘서, 교문 앞에서 도둑고양이를 보고 무서워서 피하다가, 학교에는 일찍 왔는데 오줌이 마려워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오줌은 다 넣었는데 갑자기 똥이 마려워지는 바람에, 내가 모두 적지는 않았지만 현우가 지각한 이유가 101가지는 될 거야. 아이들이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야, 똥 눌 때 방귀는 안 나왔어? 킥킥. 맞아, 나도 똥 눌 때는 방귀가 뽕 하고 나오더라. 하하하. 그래, 똥 눌 때 방귀가 안 나오면 시원하지가 않아. 히히히. 남자애들은 쉬지 않고 방귀와 똥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킥킥거렸습니다. 여자애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침부터 더럽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리고 방구가 아니라 방귀야, 방귀. 표준말도 모르니? 남자애들은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워. 남자애들은 다른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어. 아유, 수준 안 맞아. 교실 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마치 여자와 남자가 편을 갈라 전쟁이라도 하는 것 같았지요.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각하는 진짜 이유는 늦잠이야. 아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그만. 선생님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아기가 다 듣고 있어. 너희들이 이러면 아기가 뭘 보고 배우겠니? 그때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그거 다 사실이에요. 사실? 네. 그런데 현우야, 왜 너한테만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질까? 그것도 학교 오는 길에만? 선생님은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선생님 말에 현우는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선생님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내일부터는 어떡할래? 내일부터는 지각 안 할 거예요. 현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친구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현우야, 네 약속을 어떻게 믿어? 내일도 엄마가 밥을 늦게 해주면, 내일도 아빠가 화장실에서 늦게 나오면, 내일도 아픈 강아지가 길에 누워있으면, 내일도 똥 마려우면. 다시 한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현우는 친구들을 노려보며 슬그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 못됐어. 자기들은 지각 한 번도 안 하나? 치, 그래도 난 숙제 안 해온 적은 없어. 현우는 책상에 붙은 껌처럼 납작 엎드렸습니다. 현우야, 내일부터는 지각하지 마라. 선생님이 간절하게 부탁할게. 네. 현우는 고개를 들고 선생님을 바라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있으면 학교에 못 나오니까 지각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 선생님 첫 아기의 탄생을 축하해주는 뜻으로 말이야. 할 수 있지, 최현우? 네. 현우가 약속을 지켜주면 아기에게 꼭 네 이야기를 해줄게. 뭐라고요? 현우보다
아이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제자 중에 최연우라는 학생이 있는데 지각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춤 잘 추는 모범생이라고 말이야. 그리고 선생님 아기 돌잔치 할 때 현우를 초대해서 아기랑 사진도 찍어줄게. 참, 돌잔치는 맛있는 음식이 잔뜩 나오는 뷔페 식당에서 할 거야. 선생님, 나는 지각 안 하니까 나도 돌잔치에 갈래요. 선생님, 나도 뷔페 식당 좋아해요. 아이들은 팔을 번쩍 들며 대답했습니다. 현우도 팔을 번쩍 들고 대답했죠. 선생님, 꼭 약속 지킬게요. 지각 안 할게요. 현우는 선생님의 첫 아기를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빠의 작전도 실패. 현우야, 너한테 택배 왔다? 나한테요? 현우가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는데 경비 할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현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상자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우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나한테 택배 왔어요. 아빠가 보낸 거예요? 그럼 내가 열어봐도 돼요? 내 건가요? 선물이에요? 현우는 숨도 쉬지 않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아들을 위해 아빠가 인터넷으로 샀지. 학교 공부 마치고 온 거야? 그럼 간식도 먹고 숙제도 잘해라. 이따 보자 아들. 수화기를 내려놓은 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자를 단단히 감고 있는 접착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이상하다. 내 생일도 아니고 크리스마스도 아직 멀었고 어린이날은 벌써 지났는데. 현우는 잔뜩 부푼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폭신한 비닐로 여러 겹 싼 물건이 보였습니다. 현우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엥? 이게 뭐야? 현우의 어깨가 물벼락을 맞은 솜처럼 축 처졌습니다. 아빠의 선물은 시계였습니다. 아빠가 아이디어 만물상이라는 쇼핑몰에서 산 알람 시계였죠. 상자에는 작은 카드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현우야, 이건 너처럼 잠꾸러기 지각대장을 위해 나온 시계야. 이제 이 시계 덕분에 너도 다시는 늦잠 자는 일 없을 거다. 나중에 성공하면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말길. 핫핫핫. 현우를 사랑하는 아빠가. 현우는 나이 든 어른처럼 길게 한숨을 쉬고는 시계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엄마가 사온 시계는 큰북시계, 아빠가 선물한 시계는 강아지 시계. 현우는 강아지 시계의 알람을 거실 벽에 걸린 시계와 똑같이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시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멍멍!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야! 공부해! 1등해! 성공해! 크르르! 멍멍! 멍! 일어나! 지각대장! 물어버릴 거야! 크르르르르! 왈왈왈! 집안이 윙윙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진짜 강아지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시계였습니다. 시끄러워. 현우는 시계를 잡으려고 자리에서 후다닥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썽쟁이 생쥐를 쫓는 고양이처럼 시계를 따라다녔죠. 다음 날 현우는 늦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섭게 소리를 지르는 시계 때문이었습니다. 퉁퉁 탕탕탕탕 타타타타타타타 멍멍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야 공부해 1등해 성공해 그르르 멍멍멍 일어나 지각대장 물어버릴 거야 그르르 왈왈왈. 큰북시계와 강아지 시계는 연합군이라도 되는 듯 일제히 소리 지르며 현우를 깨웠습니다. 그래도 큰북시계 소리는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 시계 소리는 도저히 듣고 있기 힘들었습니다. 에잇, 귀찮은 강아지. 내가 물어버릴 테다. 현우는 이불 속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강아지 시계를 쫓아다녔죠. 그래서 신이 난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이제는 너를 깨우느라 고생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아빠도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지각대장 아들,
버릇고치기 작전 성공. 역시 이 아빤 현명해. 그러나 현우의 마음속은 부글부글했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다행히 엄마 회사가 집 근처라 네가 늦잠을 자도 아침밥을 챙겨줄 수 있는 거야. 내년에 엄마 회사가 일산으로 이사 가는데 그때는 어떡할래?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지. 유치원 때가 좋았는데. 현우는 투덜거리며 화장실로 쏙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학교에 가서도 일그러진 얼굴을 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 현우의 얼굴은 깨끗이 빨아서 다림질한 손수건처럼 확 펴졌습니다. 와, 최현우 정말 멋있다. 선생님이랑 한 약속을 지켰네. 선생님 아기도 참 좋아하겠다. 현우는 선생님의 칭찬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짝꿍 도연이도 현우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현우야, 네가 내 짝꿍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지각 안 했으니까 내가 초콜릿 줄게. 우리 이모가 스위스에서 사온 건데 아깝지만 너 주는 거야. 헤헤, 도연아, 고마워. 우와, 정말 맛있다. 현우는 메추리알처럼 생긴 초콜릿이 부서질까 입안에서 살살 굴리며 생각했습니다. 지각 안 하니까 선생님한테 칭찬 듣고 도연이한테 초콜릿도 받고 참 좋구나. 이렇게 현우의 지각병은 고쳐지는 듯 했습니다. 현우가 지각을 멈춘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내일은 우리 반이 대전에 있는 로봇 체험전에 가는 차례인 거 알죠? 아침 8시까지 운동장으로 모여요. 점심은 식당에서 먹을 거니까 도시락은 가져오지 마세요. 네. 아마 현우가 가장 큰 소리로 대답했을 거예요. 현우는 로봇을 게임기보다 더 좋아하고 장래 희망도 로봇 박사거든요. 로봇 체험전 생각에 얼마나 설레었는지 현우는 그날 밤에 꿈도 꾸었습니다. 로봇 박사가 된 최현우는 전 세계 지각대장 어린이들을 위해 로봇을 발명했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앞다퉈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최현우 박사, 단골 지각생들을 위해 로봇 발명, 학교마다 즐거운 비명, 선생님들이 화낼 일이 줄어들다. 최현우 박사, 이번 발명으로 노벨상 수상 가능성 높아져. 사람들은 최현우 박사 연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봇은 언제 판매하나요? 정말 지각 안 하게 해주나요? 어른들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각 버릇을 고쳐주는 똑똑이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지각한 어린이들 대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뺀질이 로봇이었습니다. 교실마다 뺀질이 로봇이 늦잠 자고 있는 어린이 대신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지각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뺀질이 로봇만 믿고 쿨쿨 늦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면 뺀질이 로봇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김철수 찌리찌리리 넷, 이영희 찌리리리 넷, 박순돌 삐릿삐릿 넷. 선생님들이 최현우 박사에게 항의했습니다. 뺀질이 로봇을 없애주세요. 학부모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발명은 어린이들을 망치는 겁니다. 최 박사의 어린 시절이 의심스러워요. 최 박사도 지각대장 출신인가 봐요. 하지만 최 박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에헴, 어쨌든 지각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화가 난 사람들이 뺀질이 로봇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 박사를 때리려고 달려왔습니다. 최 박사는 겁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 살려줘요! 최 박사는 엉엉 울며 놀란 강아지처럼 도망쳤습니다. 번쩍 현우는 눈을 떴습니다. 퉁퉁퉁 탕탕탕 타타타타타 멍멍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야 공부해 1등해 성공해 그르르 멍멍멍
일어나! 지각대장! 물어버릴 거야? 그르르 왈왈왈! 현우야, 엄마, 5분만. 알람 시계 소리와 엄마의 목소리가 한데 섞여서 들려왔습니다. 겨우 시계들을 진정시킨 현우는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에 앉았습니다. 비록 지각대장이긴 하지만 현우에게는 아침마다 시원하게 똥을 누는 건강한 습관이 있습니다. 뿡! 치짓! 포포! 피피피! 뱃속이 시원해지자 기분 좋은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로봇 세상이 되어도 똥 누는 건 내가 직접 해야 해. 로봇? 그래, 빨리 가야 돼. 현우는 변기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팬티를 대충 축혀 올리고는 거실로 쏜살같이 뛰어나갔습니다. 엄마, 나 지각이야. 로봇 체험전 가야 돼요. 엄마, 나 어떡해. 현우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8시까지 학교 운동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8시. 다 네 잘못이야. 체험전 못 가면 집에서 공부해야지. 엄마는 너무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체험전 가고 싶어요. 으앙! 현우는 흘러내린 팬티를 부여잡고 두 발을 구르며 울었습니다. 지각 대장을 구한 로봇. 엄마, 아무도 없어요? 나 어떡해요? 현우는 얼마나 울었는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젠 몰라. 엄마는 현우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담임 선생님도 친구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 콧물 그리고 땀으로 범벅이 된 현우의 얼굴은 꼭 집 나온 아이 같았습니다. 현우는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발로 흙을 내차며 울부짖었습니다. 로봇 체험전 갈래요. 으아, 다시는 지각 안 할게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도연아, 희진아, 민식아, 지원아, 치서가, 병호야, 재혁아, 상범아, 하명아, 이슬아, 하연아, 윤서야, 지인아, 소희야. 현우는 떠오르는 친구들 이름을 몽땅 부르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학교에 들어서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멈춰서서 현우를 보았습니다. 집 잃어버렸나 봐. 숙제 안 해와서 벌 받는지도 몰라. 엄마가 현우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말했습니다. 현우야, 다시는 정말 지각 안 할 거지? 안 해요. 현우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늦잠 자고 지각하니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 못하잖아. 계속 지각하면 로봇 박사가 될 수 없어. 오히려 지각 박사가 될지도 몰라. 다시는 지각 안 해요. 나는 로봇 박사가 될 거예요. 현우는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엄마가 선생님께 전화해 볼게. 엄마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자 현우의 벌게진 두 눈이 붉은 전등처럼 켜졌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현우가 절대로 지각 안 한대요. 통화를 마친 엄마가 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학교 정문 앞에서 커다란 빨간색 버스가 빵빵빵 하며 경적을 울렸습니다. 가자, 현우야. 버스 왔다. 버스다. 현우는 엄마 손에 이끌려가면서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가 마술을 부렸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현우야, 빨리 와. 현우야, 내가 초콜릿 또 가지고 왔어. 도연이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의 얼굴이 움직이는 그림처럼 버스 창문에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최현우, 너 때문에 대전까지 갔다가 다시 온 거야. 어서 버스에 타라. 선생님이 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너무 기쁜 나머지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를 놓쳤죠. 엄마와 선생님이 서로 웃으며 한쪽 눈을 찡긋하는 장면. 그리고 선생님이 엄마에게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드는 모습. 현우가 버스에 올라타자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현우야, 이리 와. 도연이가 손을 흔들며 현우를 불렀습니다. 도연아. 현우는 마치 헤어졌던 누나를 다시 만난 아이처럼 울먹이며 도연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더러워. 이걸로 닦아. 도연이는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가방에서 물 휴지를 꺼내 주었습니다. 도연아, 정말 대전까지 갔다가 다시 온 거야? 응? 그럼. 도연이는 싱긋 웃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현우는 물 휴지로 얼굴을 싹싹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절대 지각 안 해. 또 지각하면 나는 로봇 박사가 될 수 없어. 그때 부릉부르릉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중간에 앉은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다음 주부터 출산휴가라서 학교에 나오지 못해요. 대신 멋있는 남자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선생님이 아기 낳고 다시 학교에 올 때까지 여러분을 잘 돌봐주실 겁니다. 버스 안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어요. 선생님, 아기 사진은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우리 반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남자 선생님은 무섭지 않아요? 새로 오시는 선생님은 뚱뚱해요, 날씬해요? 선생님은 아이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고 행복한 얼굴로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도연이가 초콜릿을 3개나 주었거든요. 현우야, 오늘은 왜 지각했어?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학교 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현우는 얼른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거짓말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늦잠 잤어. 그랬구나. 너 주려고 가져온 초콜릿 다른 애들 줄 뻔했단 말이야. 미안해. 내일 또 지각하면 너랑 짝꿍 안 할 거야. 선생님한테 짝꿍 바꿔달라고 할 거야. 안 해. 지각 안 해. 현우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쳐다보자 현우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침에 꾸었던 꿈의 다음 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각 탈출에 성공한 최현우 박사는 훌륭한 로봇을 발명했습니다. 전 세계에 지각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똑똑이 로봇입니다. 그 전에 만든 뺀질이 로봇은 모두를 분해해서 공장에 보냈습니다. 똑똑이 로봇은 아이들이 밤 9시에 자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찌릿 찌릿 철수야, 이제 그만 자. 그래야 지각 안 해. 고마워 로봇, 너도 잘 자. 찌릿 영희야, 부모님이 늦게 오신다고 게임만 하면 안 돼. 이제 잘 시간이야. 알았어 로봇, 넌 좋은 친구야. 찌릿찌릿 순돌아, 자기 전에 과자 먹으면 잠이 잘 안 와. 그만 먹어. 정말? 몰랐어. 이제부턴 안 먹을게. 똑똑이 로봇의 도움으로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최 박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유익한 발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들도 최 박사에게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늦잠 안 자고 지각도 안 하니까 공부를 더 잘해요. 최 박사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세계의 과학자 최 박사님 만세! 최 박사님은 어린 시절에 지각 같은 건 절대 안 하셨을 거야. 현우야, 일어나. 다 왔어. 도연이의 목소리에 현우는 눈을 떴습니다. 벌써 체험관이야? 그래. 울다가 잠자서 네 눈 부었다. 개구리 눈 같아. 도연이는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도연아, 나 꿈 꿨다? 현우는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무슨 꿈? 내가 지각 대장도 안 하고 로봇 박사가 되어서 노벨상 받는 꿈. 현우는 도연이의 놀라는 얼굴을 기대하며 말했습니다. 치, 노벨상? 지각해서 벌이나 받지 마. 도연이는 가방을 메고 벌떡 일어나더니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믿어볼게.
그 대신 나중에 노벨상 받을 때 내가 초콜릿 줘서 네가 지각대장 탈출한 거 말해야 돼. 알았어. 약속. 둘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로봇 체험관이다. 와, 정말 대단하다. 저 로봇 좀 봐. 아이들은 선생님을 따라 버스에서 내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현우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와, 로봇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축, 최현우, 지각 탈출 성공. 현우는 주머니에 넣어둔 초콜릿을 꺼내 입안에 톡 넣으며 축하 기념을 했습니다. 아, 맛있어. 초콜릿처럼 달콤한 인생. 축, 지각 탈출 성공.